자, 이번에는 이낙연 예비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의원직 사퇴를 했죠. 이렇게 배수진까지 치고 홍남 경선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뭐 그 진정성을 알겠는데 좀 위임된 자리를 너무 쉽게 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던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많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역사의 책임 앞에서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네, 그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예. 임해야겠다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이유였다면 왜 타이밍이 지금이었을까요? 충청권 경선 결과가 나왔죠. 네. 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좀 비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상한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후보님의 지역구가 종로잖아요. 이 네. 종로라고 하는 어떤 지역구의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예. 여기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데 이게 일정하게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전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과 같은 날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대선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예. 정권 재창출을 하면 종로도 쉽게 풀리는 것이고요. 예. 네, 중요한 것은 정권 재창출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야당이 종로를 위해서라도. 야당이 종로에 거물급을 투입을 해서 서울 지역 민심을 좀 흔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우리도 거물급을 찾아야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어제 광주에 가셨죠? 네. 광주 민심 지금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많이 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 모두 예. 제가 다시 뒤집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나오고 있나요? 네네. 그러면 호남에서의 경선 뭐 1등을 확신하시는 겁니까, 후보님? 네,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예. 좀 이제 표차를 더 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호남에서 후보님이 1등을 한다면 이후 경선 판도가 확 바뀔 수도 있다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러나 호남 경선이 큰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또 민주당의 선택에는 호남의 선택이 늘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좀 어떤 목표하는 기대치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숫자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네. 될 수 있는 한 많이 이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호남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다는 편견을 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네.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호남 내부에도 또는 호남 바깥에도 예. 그 호남 패배주의 같은 것이 있지요. 그걸 깨뜨리자라는 것이고요. 네. 이미 호남은 역사의 고비마다 늘 그 책임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 하자는 취지의 호소였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런 말씀을 두고 이거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 아니냐 또 이런 그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패배주의를 놔두면 그것은 지역주의를 자극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인가요? 그 말씀은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구도를 깨자는 것인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후보임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한 요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부러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않고 있는데요. 예. 또 조금만 얘기하면 또 네거티브라고 하도 호들갑 떨니까요. 예. 네, 지금 이상한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간다면 여러 가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번에 불거진 화천대유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후보님?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랍니다만, 네.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 말씀했죠. 상식적이지는 않다. 네, 상식적이지는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지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제 고개를 끄덕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럼 이런 당 지도부는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언론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국민 일반의 문제의식,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예.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네. 후보님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이 네.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MB를 거론하면서 감옥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충정어린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충정어린 우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조금만 확장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도 MB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 이런 그 이야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발언은? 왜 꼭 일부러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문제를 남기나요? 제 해석이 좀 독특한 해석입니까, 후보님?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가 TV 토론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를 놓고 좀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이 손준성 검사의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핵심은 그가 누군가에게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했거나 또는 지시를 받았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 고발장을 만들고 예. 고발을 사주했다. 이것이 본질이죠. 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 인사 문제에 있어서 추미애 후보에도 뭔가 좀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귀책 사유까지는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예. 법무장관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재청권자이기 때문에 예. 왜 그것이 그런 인사가 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지요. 예. 근데 TV 토론에서 그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어제 추미애 후보는 뭐 강도를 낳았다고 비판하는 셈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그 반박을 하셨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뭐 제가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네,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고 유임됐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후보님께서도 손준성 검사가 지금 문제의 핵심 인물이고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거죠? 아니 지금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보도되고 있고. 예.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도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 인사 과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맨 처음 그분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한 게 2020년 1월 23일자였습니다. 네네네. 네, 인사는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됐고 예. 날짜가 1월 23일자였다는. 그다음에 유임이 예. 그해 2020년 9월 3일자인가 그래요? 예. 네네네네. 그런 시기를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잠깐만요. 그 시기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좀 더 풀어주신다면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 그 시기에 무슨 뭐 당과 어디가 어쨌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는 거지만 네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캠프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고발장 그 고발 사주의 시발이었다. 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건네졌거나 해서 그것이 당으로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다. 네. 이것이 기본 흐름 아닌가요? 네네. 네네. 그것이 근본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박지원 원장을 소환해서 제보 사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물타기죠. 네, 물타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세균 후보 그 사퇴한 이후에 혹시 연락 나눠보셨어요? 예, 제가 뵐까 했었는데 만나는 것은 좀 그렇다 해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정 총리께서 저에게. 네. 그래서 어디로 가겠다 했더니 오지 말아달라.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다. 네, 그래서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하자. 네,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뭐 이제 통화 내용을 밝히시긴 좀 그러시고요. 네, 뭐 우리 마음 서로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은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관심사는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그 민주당 의원들의 거취도 궁금하고, 네네. 또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의 이제 동향도 궁금한데, 네네. 일단 첫 번째 그 정세균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 중에서 그러니까 후보님 캠프로 오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의원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신 분은 계시지 않고요. 민주주의 4.0의 세 분은 어제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그분은
그분들은 정세균 후보를 명식으로 도왔던 거라기보다는 네네 그 어떻게 함께 해야 할 텐데라는 생각으로 고심해왔던 분들이시죠. 네. 네, 이른바 캠프에 계셨던 분들은 아직까지는 어느 쪽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계시는 것으로 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김에 그럼 하나 좀 여쭤보면 네. 언론은 이제 그 친문 3인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네. 그 세 분이 예를 들어서 친문 의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건 보기 나름이겠지만 비교적 이제까지 현저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아니면 원내대표를 하셨고 또 최고위원을 하셨던 분들이니까요. 예. 이 정세균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은 특히 호남 표심은 후보님으로 향할 거라고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상당한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그 동안에도 서로 간에는 무슨 얼굴을 붉힌다거나 섭섭해한다거나 그런 일은 적어도 현장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사퇴를 선언하면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전혀 표명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또 암묵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예, 암묵적이면 저희들도 암묵을 지켜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추석 연휴가 이제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해가 될 게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후보님을 비롯한 많은 그 대선 후보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코로나 문제는 별로 집중적으로 거론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조심스러운 국면이긴 하지요. 그렇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긴 해야 할 건데 지금 같은 확산세에서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그 시기를 딱 이렇게 집어내기가 만만치가 않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 빨리 일정한 시기가 오면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정도이고요. 또 방역 당국에서 9월 말 10월 초쯤에 가서 검토를 시작하겠다 하는 그 입장 표명이 있었으니까요. 좀 지켜보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방역 당국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후보님은? 방역 당국도 과거보다는 좀 더 위드 코로나를 부분적으로나마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 같은 확진자 억제 일변도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려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작용이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거를 순수한 방역의 논리로 접근하지 않고 여야 후보가 선거의 논리를 여기에 대입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좀 그 여야 후보 간에 뭔가 신사협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떤 대책이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야 후보들 모두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 왜 입장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바로 자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오히려 자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거나 확실하게 인기를 얻을 만하다거나 그러면 몇 분이라도 말씀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좋게 해석하신 거 아닙니까, 후보님?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선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